이번 시간에 우리 선택 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회사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요. 재무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자료를 줘야 하는 재무정보 분석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시사항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지시사항부터 좀 보자고요. 마지막 지시사항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쿼리를 다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결과를 볼 때 지금 얘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필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조절 좀 하고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쿼리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기라는 메뉴 들어가면 되겠죠.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쿼리 만들 거예요. 그때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자고요. 쿼리 디자인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회사라는 그 테이블이랑 재무정보라는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회사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정보라는 그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테이블 표시 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과로 이제 볼 게 맨 처음에 이제 회사명을 볼 거예요. 회사명은 지금 회사라는 요 테이블에 들어있네요. 회사명에서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산이다, 유동부채다, 자본금이다, 영업이익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또 가지고 와야 돼요. 자, 회사라는 요 테이블에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재무정보라는 요 테이블에 봤을 때 자, 유동자산 지금 여기 있죠? 유동자산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본금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5개 필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조건만 이제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자고요.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회사명 필드의 첫 번째 글자가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인 그 데이터만 표시해라. 그때 이제 like라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이 쿼리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니까 회사명에 봤을 때 가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나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파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아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마도 있고 사도 있고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뭐 다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회사명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만 보여달라.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인 그 데이터 첫 번째 글자가 가부터 마까지인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되게 lik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조건을 회사명이라는 그 필드에 걸어줘야죠. 해서 회사명이라는 그 필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조건하고 조건 쓰는 칸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다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너비 조절 좀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like 함수를 쓸 건데 이제 우리가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시작하는 것만 찾아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like라고 쓰고 지금처럼 가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가라고 쓰고 별표까지요. 가로만 시작하면 된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해서 우리가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처럼 회사명 중에서 첫 번째 글자가 이제 가인 것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추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러면 지금처럼 like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 가나다라 마 거기까지 그 데이터만 이제 표시해라 그거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 요걸 이제 가로로 묶어주는 거예요. 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까지 그 데이터가 첫 번째 글자면 된다.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모든 문자가 다 와도 된다 해서 별표를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대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가부터 마까지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이곳에 보니까 가로 시작하는 거, 나로 시작하는 거, 마로 시작하는 거, 다로 시작하는 거 해서 요것들만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좀 보자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유동부채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유동부채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유동부채 필드의 값이 비어있지 않은 자료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요. 자, 지금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 유동부채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값들이 있다고요. 요거는 이제 제외시켜라. 그거죠. 그때 이제 is 난 nul을 사용해라. 그거요. 그러면 is null 그러면 얘는 이제 비어있는 값 찾아주는 거고 지금처럼 is not null이라고 쓰게 되면 비어있지 않은 데이터만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이 유동부채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s not null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is not null이라고 이렇게 쓰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아까 유동부채에서 비어있던 값을 가지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싹 다 이제 사라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이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회사명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그냥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 회사명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죠. 가가 처음에 있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와야 되는데 마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명 필드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 회사명 필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정렬 우리가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렬해서 이제 오름차순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기역, 니은, 디귿, 미음하고 그렇게 이제 오름차순해서 우리 회사명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만든 거, 지금까지 만든 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간중간에 막 샵으로 나오죠. 샵으로 나온 거는 이 너비가, 이 유동자산의 이 너비가 너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동자산이 좁으니까 유동자산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유동부채랑 그 사이 이제 경계선 있죠.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그림이랑 문제 그림이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갑이나 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온대요. 그리고 날씨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성안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나오고 마이올비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아래쪽에 보니까 결과값은 총 몇 개의 레코드가 있다. 10개의 레코드가 있다. 우리 것도 지금 총 10개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금액까지 이제 싹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도 보세요. 유동자산이다, 유동부채다, 자본금이다, 영업이익이다 하고 그 순서대로 똑같이 이제 돼 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전부 다 이제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 다 했으니까 이 쿼리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껐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 이름 써라 나오죠. 문제에서 재무정보 분석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쿼리 이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재무정보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이름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눌렀더니 그래서 제가 작성한 그 쿼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 이런 쿼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선택 쿼리라고 합니다. 이 선택 쿼리 문제가 최근까지도 시험 문제 계속해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 선택 쿼리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떤 함수를 써라, 어떤 명령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해져서 나오니까 이런 함수들 이제 사용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를 풀듯이 하나 풀고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문제를 잘못 풀었을 때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면 내가 틀린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선택 쿼리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